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라타로 평론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출산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자체가 약간은 극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참고한다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사이 지하철을 타면 전부 노인뿐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를 좀 먹는 편이지만 지하철에 전부 노인뿐이란 느낌을 가지니까 별로 썩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어린애들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노인들이 많으면 사실 그루미해지죠. 우울해집니다. 갓난아이들이 하여튼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35만이라 합니다. 1958년에 출생한 사람을 58개띠라는데 그때 100만 명이 넘었다니 거기에 비교하면 100만이라고 치고 35만이라고 치면 35%밖에 안 돼. 딱 3분의 1입니다. 출산이. 정말 출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58개띠가 100만이 넘게 이제 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또 계실 거고 하더라도 거의 1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분이. 그러면 2018년에는 35만보다 더 적을 텐데 결국은 3분의 1이 출생하고 나머지 출생한 사람의 3배가 넘는 사람은 백발에 대해서 노인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뭐 땅은 있을지 몰라도 노인 천국이 될 겁니다. 80%, 70%, 70%가 65세 이상이고 나머지 30%, 20%가 65세 미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이나 경제가 망가지고 거꾸로질 겁니다. 노인들에 관한 산업이야 있겠지만 그 산업을 받쳐줄 만한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인이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자꾸 손가락질 받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이 자꾸 나서서 떠드는 거, 유별나게 떠드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돼가는 것 뿐인데 왜 네가 나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야 저희 집안이 좀 유별나긴 합니다. 옛날에 그 80년 전에는 75년 78년 80년 전에는 남들이 거의 조선을 망해서 이제 일본이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 외조부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가 나섰다가 체포돼서 그것도 조선놈이 밀고를 해서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가 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셋 나라가 거꾸로 지는데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그의 자식을 놓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젊은 인구가 들어와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사회를 젊게 돌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오행이 순환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목화, 수금토, 목화,
목화토금수, 토금수, 목화토금수와 같습니다.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처방이라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극단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헛소리라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라도 써야 한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좀 거칠긴 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라고 요새 뭐 결혼해서 다 애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라고 요구하고 징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자식 둘로 온 사람은 임신해서 9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자식 하나에다 9개월 정도의 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식 둘로 온 사람은 2년간 정도의 국방 의무를 면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25세까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징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세까지 자식, 29세, 89세까지 자식이 둘이었으면 1년간만이라도 건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둘이 28세까지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것처럼 대우해주면 됩니다. 자식 놓은 동안에, 자식을 임신하는 동안에 직장에서 근무를 못했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처럼 인정해 줘서 진급할 때 동일한 가점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다양한 추가 검토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아이 둘 낳으면 국방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세하게 그때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없는 독신이 아니더라도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45세까지는 무자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없어서 애를 놓으려고 하면 인공 수정인이고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와 별도로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나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없는데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세금을 왜 내냐? 자식을 놓을 수 있는 환경, 의료적인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없다고 하면 무자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혹은 뭐 7분의 1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해서 2자녀 이상 있는 가구에 집중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독신세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놓는 게 아니라 못 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못 놓거나 안 놓거나 간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자녀세를, 이름이 조금 거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자녀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무자녀세를 주민세 정도 거두면 이게 10몇 조 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비용으로 자녀가 2자녀 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18세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포함해서, 유아원도 포함해서. 결국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 둘인 것을 가지고 이제 다자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기의 일신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식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서 돈을 뺏어내서 자식 여럿 낳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뺏어냈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2자녀 이상 있으면 또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자식을 놓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거칠지만 이 제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 분명히 예를 들면 지금보다는 출산이 많아질 겁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혼자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쓰고 살다가 죽겠다, 이런 발상은 아주 비사회적인 발상입니다. 비도덕적인 발상입니다. 하늘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사주오행에도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사주오행은 늘 목화 토금수의 순환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죽더라도 자식을 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의 오행에도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교육받고 부모로부터 재산받고, 이건 전부 대한민국 재산입니다.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다가 쓰면 좋겠다. 해외여행 전부 해외가 돈 풀리겠다는 거죠. 좋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를 좀먹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표현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지 이익만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외가 이익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암컷과 수컷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떠나서라도 비사회적인 발상입니다. 좋은 사회 교육받았다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신세를 졌다는 것입니다. 신세 졌으면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능력과 노력해서 못 갚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갚으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한다고 해가지고 돈 모으고 남의 돈 빌려서 돈 모으고 그래가지고 돈 떼먹고 야반도주 해서 해외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몰입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로부터 생을 받았으면 나도 생을 해주고 떠나는 것이 이치 아닌가요? 부모로부터 생을 받고 남을 원망만 하다가 나는 생하지를 않고 그냥 떠나겠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지만 아름답게 살다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살다가 간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자식 남기고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레벨이 있습니다. 돈 많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레벨이 있고 그거보다 못한 레벨도 있습니다. 사람을 곡히 등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태어난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자신의 레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등하는데 사실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삶의 크기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민주주의 평등이니 해서 자꾸 떠들면서 능력과 실적과 업적은 낮으면서 높은 대우를 요구하고 하이 퀄리티의 삶을 희망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주 운명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곡히 사주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나 개나 해외 유학 가니 자신의 역량과 부모의 역량을 소진시키면서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유학을 가겠다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소나 개나 가는 거죠. 그런 걸 말하면. 자식의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의 능력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레벨업 시키는 것은 시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허욕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서 나름대로 결혼하고 자식을 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